테마연구소 설경의 비밀 제작 보고에 함께해 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그러면 이 개업에 아주 지금 뭐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주역분들을 바로 한번 무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박사 테마연구소의 주역분들입니다. 강동원 씨, 허준호 씨, 이솜 씨, 이동희 씨, 김종수 씨, 박소희 씨, 그리고 김성식 감독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와우. 자, 강동원 씨가 모습을 먼저 보이고 있고요. 그 뒤로 이동희 씨와 이솜 씨, 네, 박소희 씨, 김종수 씨, 허준호 씨, 그리고 김성식 감독님입니다. 함께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수를 받으면 네, 자리 함께 해주시고 뒤쪽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강동원 씨부터 오랜만에 뵙습니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천박사 역할 맡은 강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동희 씨. 네, 안녕하세요. 강인배 역할 맡은 이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솜 씨. 네, 안녕하세요. 유경 역을 맡은 이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소희 배우. 안녕하세요. 유민 역할을 맡은 박수희입니다. 네, 반가워요. 김종수 씨. 네, 반갑습니다. 황사장 역을 맡은 김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범천 역할 맡은 허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연출 맡은 김상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지금 인사만 했을 뿐인데도 이분들을 향한 믿음, 확신이 지금 드는 그런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강동원 씨는 오늘 이 작품도 선물인데 본인도 선물처럼 이렇게 큰 선물 줘서 고마워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선물 같은 마음으로. 예. 자,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통해서 천박사 테마연구소 설경의 비밀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크 바로 의뢰 접수 토크입니다. 자, 이제 막 개업을 한 천박사 테마연구소 과연 어떤 의뢰가 들어왔는지 궁금한데요. 감독님께 여쭐게요. 그 시작 창업 스토리가 궁금하거든요. 영화 소개 좀 해주시죠. 네, 하늘천 TV라는 테마 전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천박사라는 인물이 어느 날 유경이라는 인물이 의뢰를 나오면서 처음 맞이하는 아주 미스터리한 사건을 맞이하면서 일어나는 코믹 액션 미스테리 활극이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야말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네. 추석엔 천박사네요.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강동원 씨 예고편만 봐도 강동원 씨의 변신이 무척 기대되는데 저희가 시작할 때 티저 예고편을 함께 만나봤거든요. 시나리오 읽고 어땠어요, 처음에? 시나리오가 제가 처음 읽고 굉장히 요즘 시대에 맞는 되게 신선한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했고요. 테마라는 소재를 보통 되게 호러 영화로 푸는데 되게 경쾌하고 그리고 현대적이고 액션도 많고 그래서 되게 신선하다고 생각했어요. 신선하고 굉장히 현대적으로 느껴졌다. 사실 테마 경력직 아니겠습니까? 최부자 역할을 하셨다가 검은 사제들에서 이번에는 또 새로운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차별점이 있나요? 그때는 어쨌든 신부가 되기 위한 수업을 받고 있는 부자 역할을 맡았었고 이번에는 사기꾼이죠. 거의 반사기꾼 같은 캐릭터를 맡아서 귀신을 믿지 않지만 테마는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사기를 거의 치고 다니는 그런.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믿게 되네요. 네. 네. 자, 이제 허준호 씨. 자, 지금 이 현장에서 와, 지금 저랑 거리가 상당한데도 이 포스랑 카리스마가 이곳까지 강하게 느껴집니다. 자, 이번에 또 새로운 카리스마를 보여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칼 없는데 자꾸 칼 있으라고 해갖고 칼 있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칼 있다. 확실히 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실제로 이번 작품에서 칼 강동원 씨가 쓰죠? 그렇죠, 같이 쓰죠. 같이 쓴다. 정말 팽팽할 것 같은 지금 느낌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올해 길복순부터 택배기사까지 정말 변신의 변신으로 놀라움을 선사하고 계신 우리 이솜 씨. 이번에는 귀신을 보는 의뢰인 역할이에요. 네. 굉장히 새로웠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끌렸나요?
먼저 저는 그 귀신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서 유경이라는 캐릭터가 스크린에 제 눈이 크게 나오겠지 단순히 그런 설레임 가지고 호기심 있게 봤었던 것 같고, 또 워낙 작품성과 대중성을 선보이는 외유내관과 함께 일을 해보고 싶었던 생각이 컸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그 스크린을 통해서 또 이솜 씨의 큰 눈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동희 씨는 질문에 앞서서 먼저 축하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동희 씨 제2회 청룡 시리즈 어워즈에서 나무조연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동희 축하합니다. 네, 굉장히 또 좀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이렇게 짚어주셔서 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매 작품마다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는 배우인데, 이번 작품에서 보여줄 활약 살짝 힌트 좀 주신다면.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 먼저 답을 주셨던 배우분들하고 같이 정말 외유내강이라는 제작사하고 또 작품을 또 하고 싶었고, 스크린에 제 눈은 크게 나오진 않지만 뭐 어찌됐든 저의 어떤 그 활약을 제가 또 온몸을 던져서 이렇게 또 작품에 녹여낼 수 있다는 확신을 대본을 보고 이제 느꼈고, 그리고 무엇보다 강동원 선배님하고 정말 작품을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됐고, 조금 그 작품을 하고 나서 느낀 점은 정말 투샷에서 자괴감, 그리고 저는 과연 제대로 된 사람일까라는 좀 무슨 말씀이세요? 그 동원 형을 항상 촬영장에서도 보면서도 참 너무 아름답고 좀 멋지고, 그리고 정말 하루하루 반하면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정말 저의 근무 환경은 최고였다고 또 이렇게 네.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정말 또 우리 이동희 배우 정말 매력적인 배우인데, 오늘도 투샷 찍기 좋은 위치로 예 지금 함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웃는 모습이 비슷해요. 그런가요? 예, 환하게 웃어주세요. 웃는 모습이 비슷하다는 건 인매가. 당연히 좀 한국 사람들끼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비슷한 게 있겠죠. 네. 멋집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김종수 씨, 정말 밀수에서 보여주신 모습 때문에 아직도 김종수 씨의 매력에 푹 빠진 관객들이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다는 소문이에요. 진짜야? 예. 제목을 맞춰 입고 다니. 자, 이번에 천박사에서는 천박사의 또 든든한 버팀목이시죠? 그 천박사를 이제 어린 시절부터 알던 이제 가족 같은 관계고, 뭐 사기치고 돌아다니니까 마음에 들진 않지만 뭐 정신 차리겠지 이러면서 응원하고 힘들 때 좀 조력을 해주는 뭐 그런 역할입니다. 그동안 정말 필모가 다양하신데 이 오컬트 소재의 작품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요, 예전에 무서운 이야기라고 잠깐 뭐 슬리인가 거기에 뭐 이상한 할아버지로 한번 나온 적이 한번 있고, 나오셨고, 예. 근데 뭐 저도 처음에는 오컬트 이래서 어떤 대본일까 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완전히 다르게 굉장히 유쾌하고 경쾌하고 속도감 있고, 그래서 너무 좀 이게 기대가 되고, 또 강동원이라는 배우의 얼굴이 착붙이라서 네, 저도 아직 뭐 완성본은 못 봤지만은 촬영을 즐겁게 해서 너무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배우분들 모두가 기대감을 갖고 있는 작품 천박사 테마연구소 설경의 비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박소희 배우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오가면서 정말 바쁜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 작품 처음 제안받고 어땠어요? 이 선배님들과 함께 한다는 생각에. 먼저 진짜로 해보고 싶었던 작품이었는데, 찍고 싶었던 작품이었는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언니랑 삼촌들이랑 다 같이 찍는다고 해서 너무 기쁘고 설레고 그랬어요. 그리고 원래 그래서 현장이 엄청 재밌을 것 같았는데 예상대로 현장이 엄청 재밌었어요. 이게 사실 인생이 예상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는데 우리 소희 배우는 예상대로 재밌었군요. 네. 너무 좋았겠네요. 예. 자, 지금 그 현장을 생각하니까 굉장히 밝은 미소를 보여주고 있는데, 현장의 모습은 저희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 거고, 지금 여러분들께 준비된 영상은 과연 이분들이 영화 속에서 어떤 케미스트리를 보여주실지 무척 궁금하실 것 같아서
천박사 테마연구소 설경의 비밀 캐릭터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투입 토크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화 속에서 이분들은 어떤 매력적인 모습을 보일지 궁금한데, 강동원 씨, 이 테마사인데 사실 신발보다는 말발이 더 빛나는 그런 캐릭터를 맡았어요, 천박사. 특히 방금 본 뭐 캐릭터 예고편도 그렇고 그 티저 예고편도 그렇고 테마 의식을 할 때 마치 래퍼처럼 주문을 외우는 모습이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어떻게 준비했나요? 저건 그냥 제가 대본 읽고 나서 그냥 그렇게 하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다라고 그냥 생각을 했었었고, 대본에도 뭐 그렇게 써 있었나 그것까지는 기억 안 나는데 그냥 저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뭐 굉장히 이제 무당분들 유튜브를 많이 보면서 연구를 많이 했고요. 네. 요즘에는, 예전에는 다 무당 뭐 이런 걸 찍으면은 그런 분들을 만나러 가거나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콘텐츠들이 많이 있죠. 요즘에는 찾기가 쉬워가지고 네, 그거 보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실제로 또 영화 속에서도 그 채널을 또 운영하고 있죠. 네, 동희 씨랑, 그렇죠. 그쵸? 네, 하늘천 TV. 예, 하늘천 TV 또 제가 운영자로서 사장이고 사장님. 확실하게 두 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장과 부사장. 예. 자, 이동희 씨. 네. 이동희 씨는 사실 사기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팀플레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 동료와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데 극 중에 천박사와의 인배 관계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직원이 2명인데 사장과 부사장으로 딱 나눠져 있고, 부사장이 일을 좀 더 많이 하죠. 네,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고 기술직을 또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저 사장님의 어떤 그런 모습에 대한 저의 어떤 신뢰와 그 믿음으로 함께 일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속으로는 굉장히 부당하게 일을 제가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귀여운 어떤 불만을 품고, 일단은 무조건 사장님과의 어떤 호흡과 그런 의지를 통해서 사장님께 많이 의지를 하면서 하늘천 TV를 운영하는, 그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하늘천 TV만 붙잡고 살아야 하는 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직장이 소중하고, 네, 그 직장에 대한 소중함을 또 감사하게 느끼는. 갑자기 앞에 했던 얘기랑 뒤에 얘기랑 지금 결이 굉장히 지금 다른 얘기를. 얘기 중에 자꾸 바뀌고 있어가지고 저도 지금 많이 혼란스러운데, 예. 그래도 좀 좋게 어떻게 포장을 해보려고 뒤늦게 포장지를 지금 뜯고 있습니다. 아, 우리 K 직장인들의 노고가 느껴지는 대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사장님 바로 왼쪽에 계셔가지고 그렇죠. 지금 말을 했다가 사장님 앞에서 좀 실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서 사실 이런 걱정하겠습니다. 질문은 사장님 없을 때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실수를 했고, 사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는 제가 잘해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천박사와 황 사장 이외에도 사이에 또 굉장히 친밀감이 느껴지고 있고, 황 사장님. 네. 사실 황 사장님과 이 그 천박사와의 인연은 굉장히 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존재입니까, 천박사가 황 사장에게? 뭐 작은 아빠 정도 되지 않을까요? 어릴 때부터 어쨌든 뭐 사연이 있어서 알게 되고 이제 거의 같이 이제 키우다시피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지금은 이제 성인이 돼서 독립해서 이제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데 마음에 안 들고 잔소리는 하지만 말을 안 듣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어떤 능력은 있는 것 같고. 네, 뭐. 여러 가지 마음이네요. 그렇죠. 우리 황 사장님도 인정은 하지만 말은 안 듣고 내 말 좀 들었으면 좋겠고. 말 안 듣게 이제 하죠. 좋습니다. 지금 세 분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예, 지금 보니까 팀 천박사가 보여줄 호흡이 저희 뭐 예비 관객들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세 분의 호흡 어땠나요? 동원 씨. 저희 너무 좋았고요. 네, 각자 웃음을 담당해주고. 그리고 황 사장님은? 북만 들고 다니고 있어요. 네, 북만 들고 열심히 다니고, 네. 쭉 메고 있네요, 북을. 정신적인 지주. 정신적인 지주였다. 저는 몸으로 때우고. 네. 나는 그 말발과 칼발로 네, 함께 했다면 정신적인 지주와 웃음을 담당했다. 어땠나요? 우리 인배 입장에서 세 분의 호흡.
아 정말 그 이 스틸샷에서 봤을 때 이 쓰리샷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다채롭다. 왜냐면 저는 이제 계속 내내 이제 종수 선배님의 어떤 분장하신 저 모습을 보고 가수 본 조비가 떠올라가지고 본조비. 등장하실 때마다 제가 It's my life 네, 이 노래를 맨날 현장에서 부르곤 했는데 아 정말 색다른 스타일 락커와 뭐 힙합 약간 저는 이제 그 트러커 모자를 뒤집어 쓰면서 약간 또 그런 느낌 그리고 그냥 절대적으로 있는 우리 동원이 형의 그 아름다운 자태 이 세 명의 모습이 정말 희한한 그림이다 못 봤던 그림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엄청난 하모니네요. 그리고 저 북체가 약간 느낌이 스틱 같기도 하고 그렇죠. 드럼 스틱 같은 느낌이 네. 있으면서 락 스피릿이 락스피릿이 네. 느껴지네. 네네. 김종수 씨, 네. 어땠어요? 황 사장 입장에서 세 분의 호흡. 뭐 각자 파트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저는 뭐 열심히 따라가기만 하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사실 했는데 뭐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흐뭇하고 동희 씨가 또 현장을 너무 부드럽게 또 배려까지 해주면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즐거웠죠. 아 그리고 한 가지 놀라웠던 점은 네. 저 북이 무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했죠. 평상시에 단단한 체력 관리를 통해서 그렇지. 저 북을 메고 전력 질주를 하시는 김종수 선배님의 모습을 보면서 네. 정말 많이 감동받았습니다. 이 멘트는 왠지 준비된 것 같은 느낌이. 유일하게 준비해온 게 유일하게 준비. 언젠가는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네. 진짜 평소에 준비된 배우 김종수 씨에 대한 리스펙을 지금 무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존경합니다. 네. 선배님이 사랑합니다. 체력이 진짜 좋으세요. 체력이 좋다. 연기력이 안 되면 이제 세력을 아니 근데 팀 천박사가 리얼 진짜 팀워크가 좋다라는 게 이렇게 느껴지고 있고 저 그런 거 하면 우리 이솜 씨도 혼자는 아니었어요. 이제 자매가 함께 했는데 이솜 씨 진짜 찐 사건을 의뢰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예, 의뢰인인 동시에 아주 특별한 그런 능력을 지닌 그런 인물인데 귀신을 보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게 영화 속에서는 이렇게 보여지는 게 느껴지겠지만 연기할 때는 결국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일단 CG 작업을 상상을 하면서 연기를 했었고 또 이제 저희 기술적인 합과 이런 게 많이 잘 맞아 떨어졌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저는 재밌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어떤 점에 가장 신경 쓰면서 연기를 했나요? 동공 확장. 동공학장. 정말 그 오늘 제작 보고회가 끝나고 나면 이솜 씨의 동공만 남을 것 같은 예, 동공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유경이 천박사를 찾은 이유는 바로 동생 유민 때문이죠. 자, 박소희 배우. 미스터리한 사건의 중심에 놓인 인물인데 촬영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제가 어려웠다고 하기보다는 이게 제가 연기를 하고 감정이나 표현이 이게 맞는 건지 판단이 잘 안 갔어요. 그럼 누구와 상의를 좀 많이 했나요? 감독님이랑 상의를 많이 네.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조금 전에 캐릭터 영상에서 보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말하는 것과 진짜 연기할 때 이 유민을 표현하는 박소희 배우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이솜 씨가 소희 배우 연기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요? 네, 평소에는 이렇게 귀엽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친구인데 슛 들어가면은 또 캐릭터에 몰입해서 연기하는 모습을 보고 좀 많이 놀랐습니다. 이솜 씨도 평소에 굉장히 아기 같고 그런데 슛 들어가면은 동공이 확장되고. 네 완전히 달라지는 네, 그런 최고의 네, 두 분이 또 그래서 또 자매로 나왔나 봐요. 반전 매력이 있는 자매다. 좋습니다. 우리 이동희 씨는 슛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저는 아기 같진 않고요. 평상시에 아기 같진 않은데 슛 들어가면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예고편에 잠시 나온 박정민 배우도 그렇고 재밌는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강동원 형님, 그러니까 선배님하고 같이 촬영을 하는데 새벽 6시가 됐어요. 예? 네, 새벽 6시면 새벽 6시 얼굴이 되잖아요. 지칠대로 지칠. 네, 다른 네. 얼굴이 되죠. 다른 네. 얼굴. 예. 근데 새벽 6시인데 동원이 형은 오후 6시 얼굴. 그리고 박정민을 잠시 봤는데 박정민은 정말 새벽 6시 얼굴. 그리고 저 거울을 봤는데 저는 오후 2시부터 6시 얼굴이더라고요. 네. 그런 차이를 보면서 정민이랑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좀 다른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나눴던 되돌아보게 된다. 그런 에피소드가 실제로 동원이 형을 새벽 6시에 봤는데 정말 오후 6시 얼굴이어가지고 놀라웠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 얘기를 하기를 해도 저도 이제 나이도 있고 이러니까 힘든데 저도 아주 힘들어. 힘들어하지만 얼굴은 얼굴은 오후 네, 6시의 얼굴. 아침 밤을 꼴딱 새는 우리 후배들의 새벽 얼굴을 함께 보셨는데 동원 씨. 괜찮았어요. 그렇죠. 네, 괜찮았죠. 괜찮았어요. 네. 괜찮았어요. 말씀은 저렇게 하시지만 분명히 감사합니다. 괜찮았을 거라고 믿고.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보십시오. 팀 천박사 팀과 그리고 우리 자매가 얘기하는 동안에 외롭게 혼자 계셨던 허준호 씨. 예. 우리 허준호 씨 지금 외롭게 지금 혼자 이렇게 카리스마를 뿜으시면서 계시는데 촬영하면서도 계속 팀으로 자매로 있었고 다른 분들은 혼자서 외롭게 고군분투했어야 되는데 어떠셨나요? 현장에 이렇게 있었어요. 이런 모습으로 이 친구들이 저를 얘기를 잘 안 걸었어요. 몰입하실 수 있게. 왠지 모르게. 그래서 외롭게 촬영했어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 범천이 정말 범접할 수 없는 그 아우라가 현장에서도 느껴졌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동원 씨? 뭐 그건 물론이고요. 네, 그거는 너무 선배님 그냥 가만히 계셔도 정말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있으시니까. 근데 수다 많이 떨었어요. 촬영 외에는 네. 수다 많이 떨었어요. 네. 그 강동원 씨랑 허준호 씨 이번에 처음으로 호흡을 맞추신 거죠? 어떠셨나요? 허준호 배우님. 뭐 기대되죠. 강동원이라는 이름에 기대되고 이동원 이름에 기대되고 이솜에 기대되고 다 기대되죠. 뭐 종수야 뭐 계속 같이 했으니까 뭐 그렇다고 치고 기대되는 배우들하고 하니까 너무 기대됐고요. 사실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뭐요? 너무 어려웠어요. 이 역할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저한테는 있었어요. 예, 도망가고 싶었었어요. 이거는 정말 무서웠었어요. 감독님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대본을 이런 걸 나한테 줬다 그러는데 솔직하게 한편으로는 겁이 났었어요. 이거를 해낼까? 사람들이 저한테 기대하는 카리스마가 나올까? 저도 소미 같은 고민을 매 카트마다 하면서 소미 때문에 이겨냈어요. 소미가 오. 촬영을 소미랑 많이 했거든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소미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게 많았는데 감독님 믿고 했습니다. 네. 너무 지금 뭔가 이렇게 웅장해지고 울컥한 그런 지금 순간이 아닐 수가 없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의지가 됐던 현장이 아닐 수가 없고 정말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고민이 많았고 허준호 배우, 우리가 아는 베테랑 배우 허준호 배우도 고민하게 만들 정도로 도전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굉장히 새로운 결의 얼굴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더 듭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이솜 씨도 좀 화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허준호 배우가 이솜 씨를 보면서 이겨낼 수 있었다고? 네, 저는 선배님과 첫 촬영 날 선배님과 CG 촬영을 했었는데 선배님을 처음 뵀을 때 이 CG 분장을 하고 계셨었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카리스마가 너무 진짜 범천 네. 같은. 그래서 혼잣말로 모니터를 보고 와 무섭다 했는데 선배님이 이렇게 저를 보고 저는 컬러 렌즈를 끼고 있었거든요. 야, 네 눈이 더 무섭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무섭게 생각하면서 연기를 임해줬어요. 좋습니다. 감독님, 배우분들의 호흡을 가장 먼저 보신 분이시잖아요. 어떠셨나요? 저도 뭐 많이 도망가고 싶었는데요. 오늘 다 이 자리에 계셔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예. 도망가고 싶은데 뭐 허준호 선배님, 강동원 선배님, 이동희 배우, 이솜, 소희, 그다음에 종수 선배님까지 제가 정신적으로 많이 일지하면서 찍어서 서로 기대하면서 많이 찍었던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우리 감독님께서 강동원 씨가 마치 옆집 친데레 형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다시 생각해보면 저는 뭐 츤데레라기보다는 배려심이 아주 많은 선배님이신데요. 제가 뭐 한 테이크 끝나고 나고 막 고민을 막 하고 있으면은 다시 가야 되나 말까 하는 찰나에
주위를 둘러보면 선배님이 카메라 앞에 가 계시면서 이미 예, 그래서 제가 마음 편히 찍었었던 것도 있고 정신적으로 많이 기댔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체력적으로도 끝나고 좀 맛있는 거 좀 많이 사주셔서 제가 또 맛있는 거 먹으면 잘 찍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이게 사실 강동원 씨가 그동안 이제 신인 감독님들과 작업을 많이 했었어요. 이번에 김성식 감독님과의 작업은 어땠어요? 우선 감독님이 신인 감독님 같지 않게 너무 현장을 진도지를 너무 잘해주셨고요. 네. 그래서 되게 저도 너무 편하게 찍었고 본인이 확실히 보는 그림이 있으셨어서 되게 편하게 작업했어요. 한 번 하루 딱 제가 어느 날 세트에서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요. 힘들 것 같은데 좀. 서로 아니까. 예. 근데 딱 하루 빼고는 되게 모르죠. 저 제 촬영 없을 때 또 한번 그런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아, 정말 얼마나 의지가 되는 서로가 의지가 되는 현장이었는지가 한마디 한마디에서 다 묻어 나오고 있는 그런 현장인데, 그렇다면 진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분들이 현장에서는 어땠을지 제작 영상을 준비해봤거든요.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자, 그 현장의 뜨거웠던 열기를 그대로 이어서 마지막 토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접수 토크. 영화 제목에도 등장하는 뭐 설경을 비롯해서 당주, 영역, 빙의 등 이렇게 토속 신앙에 대한 조사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과정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기본 웹툰보다는 많이 이야기는 실제로 보시면 영화는 많이 다른데요. 보시면 일단 설경이라는 그 소재를 좀 찾아서 충청도에서 행해지는 정통굿인데 이제 그 한지에다가 그 경문과 문양을 조각한 그런 부적 같은 건데 그것을 가지고 구술하는 행위인데 요즘은 그게 많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원을 찾아서 공주 막 이런데 막 박물관들 찾아가면서 실제 작업하셨던 그 선생님들을 많이 찾아뵙고 조사를 좀 많이 했던. 그래서 지금은 좀 사라져 가고 있어서 그게 좀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조사 과정을 지금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강동원 씨는 칠성검을 들고 오랜만에 또 검술 액션을 이번 작품을 통해서 선보여 주시는데 그 강동원 씨 하면 또 액션이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액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촬영하시면서? 이번 작품은 뭐 이를테면 뭐 제가 뭐 검의 달인이라거나 뭐 그런 캐릭터가 아니었어가지고요. 그래서 뭐 그냥 주로 뭐 어디 가서 들이받고 뭐 날아가고 부딪히고 이럴 때가 많았어서 그냥 기본 지금까지 쌓아온 그 경험을 토대로 많이 했고요. 그리고 검복이라기보다는 전 주로 처음에 이제 여기 낫도 있는데 부러진 칼을 많이 들고 다녔어서 칠성검이죠, 거의 네. 그냥 작은 몽둥이 같은 느낌? 느낌으로. 네. 이 워낙에 그 전에 이제 검술을 다른 작품에서 선보였기 때문에 오랜만에 칼을 잡았을 때 딱 그립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래도 이제 이 긴 칼을 쓸 때는 뭐 그런 감이 있더라고요. 네, 오랜만에. 오랜만에 그리고 잡아보는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신경을 좀 많이 썼어요. 액션 영화 이게 이제 장르가 뭐 정확히 뭐 하나로 분류할 수 없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테마를 소재로 하지만 오컬트 영화라기보다는 거의 액션 영화에 가까워서, 근데 주인공이 뭐 칼을 잘 쓴다거나 이런 또 캐릭터는 아니고 그냥 사기꾼이고 말만 잘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거 칼을 어느 정도 수위로 쓰냐. 근데 액션적인 쾌감도 어쨌든 관객분들한테 드려야 돼서 그 수위를 좀 조절하는데 너무 잘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뭐 너무 못해도 숫자 안 되고. 느낌도 아니고. 네. 원래 그래서 숨겨진 뭔가 좀 있는 캐릭터라서. 그쵸. 네. 좋습니다. 그 강동원 씨의 칼빨 저희가 작품을 통해서 직접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로운 모습일 것 같아요. 허준호 씨는 천 박사와 대결하는 그 과정에서 또 액션 촬영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했어요. 힘들죠 항상. 근데 기대했던 거하고 제가 처음 했을 때보다 지금의 촬영 기법들이 달라졌죠? 제가 할 수 있는 기법으로 바뀌어서 해냈어요. 네, 사실은 메탑을 막 한꺼번에 찍은 다음에 자세히 찍기도 하고 막 그런 촬영보다는 감독님이랑 촬영 그 무술 감독님이
이렇게 카트를 다 나눠주셨어요. 제가 모든 액션을 해낼 할 수 수 있게. 있는 데까지 해낼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 주셔서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렇게 발전된 촬영 기법을 또 느껴가면서 아, 나 액션 다시 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은 또 생겼어요. 사실 겁은 있었으면서 다시 시작하는 액션에 이렇게 찍으면 나 다시 할 수 있어라는 네, 근데 말씀 기대가 그렇게 됐. 하셔도 저보다 파워도 훨씬 좋으시고요. 체력도 저보다 좋으신 것 같아요. 아, 이번에 또 네. 쟁쟁하게 오 좋습니다. 두 고수가 만난 액션. 이번에는 그 촬영팀이랑 감독님이 배우들이 또 움직이기 좋게 촬영을 해주셔갖고 기대돼요 그 장면이. 예. 좋습니다. 예, 액션까지 기대를 하게 만들어주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강동원 씨와 이제 칠성검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였다면 우리 김종수 씨께는 북이 뗄래야 뗄 수 없었죠. 네, 그렇죠. 제가 이제 원래 이제 굿을 펼치거나 하면 옆에서 악사들이 앉아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북을 치던 사람이고 원래 지금은 이제 골동품상을 하고 있죠. 생계를 위해서. 예, 그래서 이제 그 약간 뭐 어떤 사연이 있는 북 하나가 이제 뒤에 등장하게 되고 평소에는 북을 치지 않습니다. 골동품을 팔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결정적일 때 능숙하게 쳐야만 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 근데 뭐 저는 한 이제 수년간 이제 연극을 하다 보니까 뭐 다양한 마당극도 하고 뭐 이 북을 다루는 걸 했죠. 연습도 해보고 그래서 뭐 능수능란하게 이제 뭐 그렇게 치시는 북은 아니고 저는 이제 막북이라 그래서 막 두드리는 북인데 그래서 이제 음악 선생님을 이제 구해주시고 북 선생님도 이제 계셨고? 소개해 주셔서 한 두어 달 정도는 그 연습실 가서 또 혼자도 연습하고 선생님하고 연습하고 뭐 잘 구현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강동원 씨가 이제 칼을 잡았을 때 느낌, 저는 김종수 씨가 북채를 잡았을 때 딱 그 느낌. 아, 그렇죠. 그립감이. 예, 딱 느껴지는. 아, 이번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컬트 소재를 다루는 만큼 사실 CG가 필요한 장면도 굉장히 많았을 텐데 우리 이동희 씨도 그렇고 이솜 씨도 그렇고 상상을 하면서 연기를 해야 됐던 씬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동희 씨? 맞아요. 그래서 참 안 그래도 참 그런 영화를 찍어보고 싶었어요. 많은 배우분들이 그린 앞에서 이렇게 연기를 하면서 참 외로웠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런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걸 보면서 저는 한 번도 그런 작품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이런 오컬트 장르, 액션 장르에 약간의 어떤 그런 장르적인 묘미들이 정말 한껏 다 이 총집합되어 있는 그런 작품을 참 참여해보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딱 하게 돼가지고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실제로 정말 눈앞에서 그렇게 상상을 하면서 그런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전 되게 재밌더라고요. 외롭진 않았어요? 전혀 외롭지 전혀 외롭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혼자 촬영한다기보다는 양옆에 이렇게 너무 훌륭한 배우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셨고 그리고 뭐 영화 내용 중에 아까 잠깐 영상 중에 있었지만 발이 없어지는 씬이 있거든요. 발이 없어지는 씬에서 정말 발이 없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도록 정말 준비를 잘 해주셨고 옆에서 정말 이솜 씨가 제 발이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저도 그 순간을 믿게 됐고 정말 나중에 발이 돌아왔을 때 너무 기뻤고 너무 기뻤고. 네네 그런 것들이 약간의 어떤 그런 기술적인 면의 어떤 좀 상상 그런 것들을 역시 훌륭한 배우들이 이렇게 연기로 메워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역시 연기는 작품은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마치 수상소감 같네요.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예, 옆에 훌륭한 배우들이 함께했다. 이솜 씨는 어떠셨어요? 너무 얘기 말씀해 주셔서 저는 일단 귀신을 보는 눈이랑 좀 위치를 많이 상상을 하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고 저는 좀 어려운 게 없었던 게 감독님이 저기 보면서 저기라고 말씀을 해달라고 하면은 상세하게. 얘기를 했었고 또 CG 작업이 많다 보니까 스태프분들과 그 기술적인 합이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요했었는데 저희 그 예고편에 나오면 그 설경이 흔들리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은 일일이 스태프분들이 선수 뒤에서 흔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K무비의 재미도 현장에서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니까 정말 우리 그 추석 때 다 같이 모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혼자선 절대 할 수 없었던 명절 같은 느낌. 추석은 천박사 추천할 수밖에 없는 작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이크를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에 대해서 궁금증 많으실 텐데요.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오늘 취재 기자님들도 많이 잘해 주셨는데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네,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중앙 살짝 위쪽인데요. 자, 마이크가 지금 가고 있어요. 잠시만요. 감독님하고 강동원 배우님 질문이 있는데요. 원래 제목이 빙이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좀 더 제목이 코믹하고 다가가기 쉽게 바뀐 것 같아요. 왜 바뀌었는지 좀 궁금하고, 또 추석하면 코미디라는 공식이 있는데 이번에 개봉하는 영화 중에 좀 가장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개인적으로 걸고 있는 기대감이랄까?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강동원 배우님은 전작에서 워낙 좀 검사회전에서 그 뭐 댄스라든지 복장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는데 또 이번 천박사에서도 이에 견줄 만한 패션이나 춤사위라든지 아니면 뭐 무브먼트 이런 게 있을지 좀 관전 포인트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감독님, 그 제목 변경에 대해서 일단 네, 그 원작 웹툰이 빙이라는 제목이 있었는데 막상 제가 시나리오를 각색을 하고 면서부터 영화가 좀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영화 컨셉을 애초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좀 더 라이트한 제목으로 바꾼 게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명절에는 코미디라는 공식이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랑을 받는데 이번에 거시는 기대. 뭐 저희 영화는 코미디, 액션, 미스테리, 할극, 판타지 뭐 다 들어있게 뭐 남녀노소 뭐 외국인도 즐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주 다양한 요소로 해서 제가 그 역량을 최대한 부족한 역량이지만 최대한 발휘해서 열심히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강동원 씨? 이번에 좀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 이번에요. 이번에는 뭐 춤은 없고요. 춤을 출 걸 그랬네요. 대신 랩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랩 같은 이제 사기극이 있죠. 네, 랩 같은 사기극이 있고 주로 많이 맞는 그런 제가 맞는 걸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극장 오셔서 보시면 속이 시원하실지도. 지금까지 작품에서는 보여주지 못했던 우리 강동원 씨가 맡게 되는 그런 장면들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의상은 어떻습니까? 의상은 그냥 한 벌이에요. 저희가 한 이제 벌? 사건을 의뢰받고 바로 출발해서 며칠 동안 일어나는 일이라 거의 뭐 그 사건이 너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옷 갈아입을 시간이 없어요. 네. 의상은 단벌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좋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자, 말씀이 아까 질문이 나온 김에 우리 감독님부터 천박사 테마연구소 관람 포인트, 관전 포인트 하나씩 좀 짚어주시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추석 시즌에 개봉 예정인데요. 온 가족들이 뭐 가족들이 다 모이실 테니까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뭐 장르적으로 한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장르적 요소가 전부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르 파티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막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네, 허준호 씨 기대 포인트. 제 말씀에 그냥 좀 오해하실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처음 대본 봤을 때 되게 재밌었어요. 훅 지나갔어요. 근데 제 역할에 그냥 겁나서 제가 도망갔던 거지, 제 주변 사람들 때문에 또 하게 된 거거든요. 대본이 그동안 읽었던 것 중에 제일 빨리 읽었던, 그러니까 추석 때요. 극장에 와서 즐기십시오. 저희들은 일단은 내용에 대한 깊이는 다음번에 드려도 이번에는 여러분들 답답했던 시간을 풀어드릴 수 있는 영화로 시작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재미와 속도감. 김종수 씨. 네, 저는 진짜 가족들이 추석에 뭐 꼭 추석 아니라도 이제 모여서 그 가벼운 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이 굉장히 많은, 그리고 이게 이야기가 그냥 쭉 흘러가지만 포인트마다 매력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거든요. 저도 아까 보면서 기대감이 확 올라갔는데 아마 충분히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박소혜 배우. 네. 어떤 점을 좀 이번 작품을 통해서 기대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이게
그러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작품인가요? 네, 엄청 재밌는 게 많아요. 재밌고 신기하고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재밌고 신기해서 친구들과 함께 보고 싶은 이솜 씨. 저희 영화는 장르가 오컬트인데요. 그 액션, 오락 액션물이 들어간 아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누구나 볼 수 있는 아주 다채로운 장르이기 때문에 많이들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동희 씨. 허준호 선배님의 카리스마, 김종수 선배님의 머릿결, 그리고 이솜 배우의 눈동자, 눈알, 그리고 소희 배우의 또 우리가 평상시에 소희 배우를 느끼는 그런 이렇게 봤을 때 그런 모습하고 너무 다른 정말 최고의 연기력으로 또 그 연기력을 좀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강동원 선배님의 아름다운 자태와 그 한 컷 한 컷 정말 버릴 컷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2시간인가요? 저희 영화 몇 시간이죠? 1시간? 아직 그런가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스폰가요? 예. 아니 2시간이요. 시간 내내 정말 눈을 뗄 수가 없는 우리 강동원 배우의 이 모습을 또 정말 저는 이렇게 또 후시 녹음하면서 이렇게 보면서도 정말 눈을 뗄 수가 없고 2시간 동안 형이 나오는 걸 보는데 왜 이렇게 즐겁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또 후시 녹음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저를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참 좀 쑥스럽지만 네. 이 무대에 딱 올라서기 전에 우리 박경림 선배님께서 영화를 먼저 보시고 저한테 한번 용기의 한마디를 해주셨는데 동희 씨 참 웃기더라 이 얘기에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더라고요. 네,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제 코미디 연기나 이런 코미디 작품을 이렇게 극장에서 상영할 때 사람들이 저의 모습을 보고 많이 웃어주시고 이럴 때 굉장히 많은 그런 희열과 그런 좀 뿌듯함을 많이 느끼는데 추석에 많은 분들에게 큰 웃음을 또 선사할 수 있도록 그런 기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마무리하는 게 맞나요? 지금 제가 갑자기 끝인사를 부탁드린 게 아니고요. 관전 포인트를 관전 포인트는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캐릭터들의 향연, 변신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강동원 씨. 저희 영화는 뭐 정말 모험 활극 같은 영화예요. 네, 뭐 그래서 되게 신나게 편하게 보실 수 있으실 테고 또 그냥 마냥 코미디 아니면 오컬트 이런 장르라기보다 모험 활극에 가장 가까운 영화고 보시면 그렇다고 또 가벼운 영화 가볍지만은 않은 영화이기 때문에요. 네, 다들 열심히 했으니까 보시면 아마 충분히 재밌게 즐기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빨리 보고 싶네요 정말. 자, 관전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고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안 계시면 여기서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아무래도 무대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저희 포토타임을 앞두고 감독님부터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처음으로 이제 연출을 맡게 돼서 이제 처음으로 기자분들과 만나뵙게 돼서 되게 영광을 생각하고요. 지금 후반 작업을 하고 있고 영화에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참 의미 있는 게 오늘 천박사 테마연구소의 개업이기도 한데 정말 오늘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감독님의 생일이세요. 감독의 생일날 테마연구소가 이렇게 개업을 하면서 또 제작 보고회를 하게 돼서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대박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감독님? 네, 잘 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일부러 날 받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누구한테 가서. 예. 자, 우리 허준호 씨. 2023년 추석은요 천박사 테마연구소 추천합니다. 확실합니다. 허준호 씨가 추천하면 안 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김정수 씨. 네, 감독님 생일 축하드리고요. 네. 이렇게 날이 좀 굳은 날씨인데 와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 추석에 충분히 가볍게 또는 신나게 즐길 수 있는 작품이니까 많은 분들이 와서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박소희 배우. 일단 여기 와주셔서 감사하고
천박사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솜 씨. 유쾌하게 즐길 수 있는 영화를 만들려고 다들 최선을 다했고요. 관객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희 씨.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즐거운 시간 또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실 때도 조심히 들어가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저희 영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포토타임을 위해서 무대 정리하는 동안에 마이크 의자 위에 올려주시고 무대 옆에서 잠시 준비해 주실게요. 네. 자, 저희 무대 빠르게 정리하고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가족은 사랑이죠. 하트 한번 가볼까요? 네. 자, 어머, 감동원 씨. 대단합니다. 정 박사, 앞으로 들어주세요.